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3페이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저번 시간까지는 민법에 관한 내용을 주로 했었고요. 그거부터는 세법에 관한 내용이 위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33페이지 보시면 상속세의 의의 첫 번째를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사인증여 형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밑에 줄 보시면 상속 재산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조세이다. 이게 현재 2002년 판결에 나온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의 특징. 동그라미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는데 보면 동그라미 1번 불로소득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즉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거는 상속과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이에요. 무상이전. 그죠? 이거와 비교되는 게 양도소득세는 부의 유상이전이에요. 유상이전. 그죠? 유상이전은 이거는 양도세. 그죠? 상속세,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거고요. 양도세는 부의 유상이전. 그죠?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상속세, 증여세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초과 누진세율 적용으로 부의 크기에 상응한 응능 부담이 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지금 상속세는 그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세율이 10%, 20%, 30%, 40%, 50% 이렇게 계단식 과표 크기에 따라서 계단식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계단식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응능 부담, 무슨 말이냐면 능력에 상응하는 것만큼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수익자 원칙이랑 똑같은 말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 수익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과 동일한 말이에요. 응능 부담의 원칙입니다. 응능 부담의 원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은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세금이 많아지겠죠. 상대적으로 상속을 좀 적게 받은 분들은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내거나 안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상속을 받은 사람과 이만큼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크게 상속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이제 텍스로 나가죠. 텍스로. 그죠? 그럼 텍스는 국고로 들어가죠. 국고로. 그죠? 요만큼 상속받은 사람이 요만큼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국고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에 이 파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지만 세금을 덜어내고 나서는 이만큼하고 이만큼 물론 차이는 있지만 세금을 덜어내기 전보다는 차이는 줄어들어요. 그죠? 그리고 국고로 이렇게 들어온 이 세금을 갖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아니면 사회적 어떤 배려나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재분배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 차이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그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는 세율 체계가 계단식 구조예요. 계단식 구조. 그러니까 뭐 소득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계단식 구조로 돼 있다고 하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거와 반대로 부가가치세는 그냥 비례세율이죠. 10% 단일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그거는 역진성이 있다 그러죠. 역진성.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빵을 사 먹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나
이 상태에 있는 분이 빵을 사 먹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랑 똑같은 빵이었을 때 발생한 부가세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이쪽이 덜하기 때문에 역진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 비례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4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생계는 탄로되거나 비과세 감면적으로 과세가 안 된 부분 등이 상속세로 부과됨에 따라 소득세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쭉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000년, 2002년도, 지금이 뭐 2020년도 이렇게 쭉 시간이 좀 흘러갈 거잖아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소득을 이만큼 벌어들였어요. 근데 세액공제 감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비과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좀 이제 혜택을 받다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보고, 그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된 거죠. 소득세가. 그죠? 이 파란색 부분은 남아서 만약 이때 사망을 했다면 이 나머지 부분, 파랗게 뒤꿈친 부분들은 결국 이 사람의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속세 대상 자산이 될 거 아니에요? 상속 재산이 될 거라고요.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미처 부과하지 못했던 비과세나 감면 등 아니면 탈루 뭐 그런 원인 등에 의해서 제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상속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이제 부과가 가능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부의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자산 유동화 효과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상속세가 어떻게 나겠죠?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인데 50%는 꽤 세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 이 과표다. 그러면 한 개 세율이 한 개 세율이 50%라 그러면은 그냥 50억이 그냥 세금을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직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납세자라면, 이게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 할 때, 지금이 아까 그렸던 건데, 2002년, 뭐 2020년,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또 이때 사망한다고 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의 어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본인이 자산을 남겨둘 이유가 없겠죠. 뭔가 쓰거나 뭐 사전 증여를 하거나 뭐 다른 쪽을 하게 되겠죠. 그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서 여기 모든 상속 재산이 모이기 때문에 다 세금으로 국고로 이제 환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을 다 처분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을 거예요. 처분, 그죠? 다른 쪽으로 이제 뭔가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걸 갖다가 보면 여기는 자산 유동화라고 썼는데, 자산 유동화라는 거는 자산이 흘러서 움직이게끔 만든다 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서는 처분의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처분의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금융권 쪽에서 쓰인다고 하면 유동화라는 거는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한다는 의미예요. 유동화라는 거는요. 근데 여기서는 처분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처분의 의미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과세물건이 주로 부동산 등으로 과세물건이 확실하고 세 수입이 확실하다. 왜 그러냐면은 상속세 대상 자산은 이 돌아가신 분 사망 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일단 상속세를 과세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어쨌든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게 다른 세목보다는 확실하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자 보세요.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이 2020년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라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서는 사업이 되게 잘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사업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만약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떤 업체인데 굉장히 잘 되는 회사였어요. 그럼 쭉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2020년 뭐 12월 달, 2021년 뭐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2021년 5월 달에 결산을 해야 하고 이제 그 소득세 납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잘 되고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는. 근데 2021년도에는 갑자기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소득세가 결산되고 납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납부를 유예한다거나 아니면 연구연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번 2020년도 5월달,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을 2020년도 5월달에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납부를 유예를 하거나 징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한 20, 30배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게 되면은 국가 세수가 언제 뭐 3월달, 5월달 언제 딱 들어온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에 차질이 생기죠. 그렇지만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지기 때문에 세수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244페이지 보시면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 있는 상속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4번 상속세, 증여세의 관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 무산 이전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에 의해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하고 증여세는 재산의 생전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상속세와 소득세의 관계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는데 상속세는 상속의 개시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의 유산에는 피상속인의 생애 동안 소득 과세에서 누락되었던 소득까지도 유산에 포함되어 과세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상속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과세하는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때 이분이 피상속인이죠.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이렇게 상속 공동 상속인이 3명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0년 1월 1일 날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2020년 1월 1일 날 그날 기준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목록이 쭉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만약 이만큼, 그 다음에 뭐 자녀가 뭐 이만큼씩 가져가면 상속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각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사망했을 때 그때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그죠? 유산과세형이냐, 이게 유산과세형이고요. 이걸 갖고 나눴을 때
취득했죠? 취득 후에 과세하는 취득 과세형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과세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과세하는 시기를 언제로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00% 유상과세형이다, 뭐 100% 취득과세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좀 섞여 있어요, 제도가. 우리나라 건 좀 섞여 있는데 그래도 거의 이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쪽에 유상과세형으로 치우쳐 있고, 이쪽 취득과세 이 형태를 보완적으로 좀 이렇게 믹스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그 상속세 과세 체계는요. 그러면은 유상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4페이지 6번 상속세 과세 유형. 상속세는 그 과세 방법에 따라 유상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들 방식 중 어느 것을 택하냐는 것은 조세 입법 정책에 따라 다른 사항이지만 그에 따라 국가의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납세 의무자별 세부담에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상과세형, 증여세는 받는 사람 쪽에서 내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법정책, 조세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선하다, 어떤 게 악하다, 선함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자, 오른쪽 페이지 245페이지로 가서 유상과세형.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죠? 장점. 동그라미 1, 2번. 동그라미 1번. 상속 분할 전에 유산 총액을 과세 기초로 해서, 즉 과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세율 구조가 동일하다면 취득 과세형보다 세수 중대 효과가 크다. 당연하죠. 과표가 이거보다는 크죠. 그죠?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더해서 이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한계 세율이 당연히 이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취득과세형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큽니다. 같거나 크다. 동그라미 2번. 피상속인의 유상 총액만 확인한 후 상속세를 결정하면 되므로 세무 형식이 간단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부과를 하고 이제 그 관할을 하는 데는 어디겠죠? 이 사람이 그 주민등록상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그 주소지, 거소지예요. 그리고 그쪽 관할에서만 이 사람을 그 컨트롤 케어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유상과세형이 아니라 취득과세형이면 각각 케어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세 군데가 되죠. 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 이제 각각 다른 곳에 산다면 최소한 세 군데가 돼요. 그죠? 여기는 한 군데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세 행정이 이쪽은 간단하고 이쪽은 좀 많이 좀 불편해지겠죠. 뭐 그런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단점,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번. 각 상속인의 부의 무상 취득가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인의 그 취득가액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한계 세율이 적용된다는 모순이 있다. 그죠? 부가 1인에게 세습되거나 다수인에게 분산 이전되거나 조세의 총 부담액이 동일하다. 부의 세대가 분산 이전에 중립적이다. 중상계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그죠?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양가로 2번 취득과세형. 취득과세형은 상속인, 수유자, 수중자, 즉 재산의 무상 이전 취득자의, 상속인 취득자 있죠? 취득자의 취득 자산가액을 과표, 과세비세는 과표요. 과표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것도 장단점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씩. 장점. 상속인 각자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응한 한계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부가
다수인에게 분산 이전될수록 상속세 총 부담액이 감소된다. 즉 부의 분산을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죠. 중산계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항해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6페이지 단점. 동일한 수준의 세율에서는 세수가 감소한다. 그죠? 세수가 감소한다. 동그라미 2번 상속유산의 유장분할 상속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조세행정이 복잡하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유형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유산 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취득과세를 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나중에 진도가 나가면은 뭐 당연히 아시게 될 내용인데 원칙은 유산과세형을 취하면서 부분적으로 취득과세형으로 보완하고 있다. 라는 게 우리나라 과세 유형입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 상속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 1번 상속세 과세 대상. 양가로 1번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동그라미 1, 2, 3번, 동그라미 1번의 유증, 동그라미 2번의 맨 밑에 줄 사인증여,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건요. 유증, 사인증여, 그 다음에 분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다만 밑에 줄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망하는 자가 교수다, 아니면은 뭐 변호사다, 의사다. 사망했다고 해서 그게 이전되는 건 아니죠. 그거 같은 일신 전속권을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1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동그라미 2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보시면 법률상, 경제상, 사실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물건을 포함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상속세 과세 대상. 첫 번째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그 다음에 거주자가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그러니까 거주자라는 거는 밑에 각주 보시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즉 거주자, 비거주자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양도세법에서도 아마 이걸 제일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는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에요. 종합적으로. 근데 이제 주민등록법이나 아니면은 세법에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만 이걸로서만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국적이 한국인이라 해서 무조건 거주자는 아니다. 그죠? 다 양도세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기억해 살려보시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상속세 납세 의무. 양가로 1번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 및 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상속 포기자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속인이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뭐 반계열적 다 순서가 되는 거죠. 그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태아,
태아도 상속 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자연인과 같은 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취득하여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죽은 상태로 출산이 되면 상속 능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이제 태어날 때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산아가 되면은 상속에서는 제외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반가로 입은 수유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반가로 3번은 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249페이지 양가로 2번 상속세 납세 의무 일반적인 경우 반가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이 되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고요. 근데 본인들이 납세할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형제들이 이제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죠? 그리고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아버지가 뭐 유언이나 유서를 남긴 건 아니고요. 협의 분할을 한 거예요. 상속인들끼리. 그 상속인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6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도 안 받고 만약에 이제 나머지 5명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그러면은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50%, 20%, 10%, 그 다음에 여기도 뭐 30%, 그리고 6%, 4%, 전체 재산 중에 이렇게 하면 100%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속 재산을 분할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나왔다. 상속세가 만약에 1억이 나왔다. 1억이 나왔으면 어떻게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과세관청, 국세청, 국가 입장이 아니고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요. 어머니는 내가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상속세 1억 중에 내가 낼 건 없다. 너네들이 알아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서열 맨 막내 입장에서는 내가 전체 중에서 받은 거는 4% 밖에 안 되니까 나온 상속세가 1억이라면 나는 400만 원은 내겠다. 제 마진, 제 서열 넘버원이 전체 세금중 50% 5천만 원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교재 249페이지 납세 의무 방법을 다시 읽어보면, 상속이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나오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죠? 어찌됐건 간에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연대납세 의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는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세 과세에 관할 상속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지. 그래서 즉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거고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에 소재지를 합니다. 한국이 없기 때문에 한국 재산이 있다면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이 있는 곳에 소재지를 관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걸 했고요. 그 다음 상속세 과세가액.
250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상속세, 과세, 가액. 이게 아마 상속세의 뭐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을. 과세, 가액. 첫 번째 줄, 상속세, 과세, 가액이란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셨으면 뭐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얼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그 가액이 얼마냐?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타낼 것인지를 지금 세법에 좀 기술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요. 보시면 좀 간단하게 읽어보면 또 앞으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즉, 두 번째 줄, 즉 상속인의 이중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 이해의자에게 증여한 가액과 처분재산이나 채무부담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가산한 후 공익법인 출연 가액 등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 읽은 게 여기 밑에 표 있죠?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는 나오잖아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지금 제가 읽은 게 이 표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요약. 이제 음영이 있는 부분이요. 다음 민법상 상속재산 및 의제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양도세법도 얘기했지만 시가입니다. 시가. 뭐든지 평가는 시가 원칙이에요. 시가를 평가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실종 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61, 64, 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며 이건 법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건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게 다 나열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고 뭐 영업권 뭐 다 어떻게 평가하기 다 나와 있어요.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상속재산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읽은 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다 시가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죠? 시가평가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때 이제 뭐가 누락된 게 발견된 거예요. 누락된 게 발견됐어요. 그럼 이때 다시 신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이 언제냐? 시가는 시가인데 이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건데 요때 기준, 그죠? 이때 기준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박스 보시면 플러스가 있거든. 증여재산가액이라고요. 뭐냐면은 상속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0년 안에 뭔가 이제 증여한 것이 있다면, 증여한 게 10년 안에 증여한 게 있다면, 여기 증여한 게 있다면 이거는 상속세 상속세 과세가액 대상에 포함이 돼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그럼 이때 상속 이때 발생하잖아요. 근데 증여는 이때 있죠. 증여는 이때 있단 말이에요. 증여는. 그러면은 이때 이 평가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평가는 증여했으면 이때 당시에 증여세를 신고를 했다면 요때 시가에 맞춰갖고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이때 상속이 발생하고 증여 이익을 사후적으로 알게 됐다. 이때. 그랬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때는
이때 증여가 발생한 시점, 그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박스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